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 추심도 막아주고 채무도 탕감해주고 변제금도 조금만 내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괜히 푼돈 이득 보려고 행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개인회생을 기각을 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산 명의 이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든 간에 무조건 다 검토하는 것이고, 어떤 채무자도 예외 없이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법인회생, 법인파산 구분 없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든지 최근에 재산 이전한 게 있나, 이거는 다 검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했다, 이거는 당연히 걸리는 거고,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는데 보증금을 넘긴 것도 바로 걸립니다. 내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명의를 변경했다거나, 또는 집이 아니라 가게도 5천에 300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5천이란 보증금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넘겼다, 무상으로 넘겼다, 이러면 재산 명의 이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그냥 가족이나 지인한테 쉽게 명의 이전하시는 분들 많죠. 보험, 이것도 문제가 자주 됩니다. 아니, 내가 저 가족을 위해 들어둔 보험이니까 저 사람한테 명의 이전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 계약자가 자기로 되어 있는데 가족한테 명의를 이전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험 명의 이전한 것도 보험 예상해약 환급금이라는 재산 가치를 이전한 것에 해당을 합니다. 예적금 들어있는데 이체해주면 이것도 당연히 재산 이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 예상해약 환급금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계약 이전을 해줬다. 그리고 예금이 2400이 있는데 이걸 이체해줬다. 그러면 3600을 가족이나 지인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이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3600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개인회생을 할 때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년 36개월 동안 3600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지. 3600 나누기 36개월 하면 월 100만원, 최소 월 100 이상 변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소득이 200이다. 그러면 200 빼기 1인 생계비 154만원 하면 원래는 월 46만원 내면 끝날 일인데 한 달에 100 이상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 생계비를 깎아내려야지. 그래서 200 빼기 100은 한 달에 100만원 36개월 내든지, 아니면 변제 기간 자체를 늘려서 변제금을 더 내든지. 근데 청산가치에 반영될 게 3600이 아니라 7000, 8000, 1억이다. 너무 큰 경우에는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이 사람이 예전에 세금 냈던 내역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내역 보면 이 사람이 옛날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동산 뭐가 있었는지 세금 냈던 내역들이 다 드러나니까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이전은 무조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게 염가 매각, 싸게 팔기. 재산 명의 이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세가 2천만 원 하는 중고차를 아버지한테 500에 팔고 오는 겁니다. 아니, 팔았으니까, 돈 받고 팔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법원에 앉아있는 회생위원하고 판사가 밥만 먹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채무자들이 쓰는 꼼수나 잔머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 수십만 수백만의 채무자들이 이미 한 번씩 다 시도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척하면 척이죠. 법원에서는 재산을 매각했다면 실제 시세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시세 2천만 원인 자동차를 500만 원에 팔고 오면 실제 시세 2천만 원으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받은 500만 원하고 싸게 넘긴 1,5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중고차 시세 2천만 원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나 이게 사행성이 있다, 법원을 속이려고 했다, 태도가 좋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시세 산정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법원은 무조건 다 물어봅니다. 그게 보험사에서 인정한 가액이든 SK엔카 중고가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든 부동산 감정평가 가액이든 KB 시세든 간에 객관적인 시세 확인 절차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염가에 팔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회생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편파 변제가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한테 변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죠. 아, 진짜 빌려서 갚은 거다, 진짜 빌렸다니까, 안 빌리고 갚은 게 아니라 진짜 빌려서 갚았다, 준 거 아니다. 법률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변제임을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죠. 법원이 하는 말은 안다고요. 증여가 아니고 변제인 거 아는데 변제가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를 해주는 게 법률상 원칙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한테, 가족한테만 변제해 준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나한테 남은 재산이 2천만 원 있다, 그걸 현금으로 환가해가지고 배우자한테 빌린 걸 갚았다, 아버지한테 빌린 걸 갚았다, 이런 사람은 있지만 굳이 나의 남은 재산을 싹싹 털어가지고 2천만 원을 신한은행에 갚아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변제했다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 가족, 지인, 친한 친구, 이런 사람한테만 갚아주고 신청할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편파 변제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만큼 변제를 더 시키거나 그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법원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 회생의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 개인회생 절차 전체가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법원의 보정 권고를 보시면 가족한테 증여하는 것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만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 해도 빌린 걸 갚았다 해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면 일단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는 평등하게 갚았냐 안 갚았냐 이걸 따지는 게 맞는데 일단 개인한테 갚았다 그러면 법원은 그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개인 채무 변제한 건 일단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던지고 보는 거죠. 물론 금융권에 갚은 경우에 대환대출 옛날 거 갚고 새로 빌렸다 금융권에 변제했다 이런 경우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거 네 번째,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채무자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신용카드로 소액의 생활비를 쓴다거나 소액의 병원비를 썼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항상 쓰는 생활비니까 법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신청하기 직전 달에 갑자기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리고 자기는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거야. 법원에서는 앞뒤 정황을 따진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는 전반적인 재반 사항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활비라고 주장을 해봤자 법원 입장에서는 월급 300 버는 사람이 한 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 썼다는 것은 갑자기 납득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생활비로 쓴 것은 봐주지만 생활비를 빙자한 과소비는 봐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회생 직전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만큼 변제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그게 사기 회생의 기미가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요즘에 은둔형 청년들 많잖아요. 2030 세대, MZ 세대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사회 경험 별로 안 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을 해도 방 안에서 혼자 하는 장사 뭐 온라인 판매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도 거의 은둔형으로 자기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원이 앞뒤 정황을 고려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내용도 아닌데 이해를 잘 못합니다. 병원비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객관식 시험처럼 물어보는데 아니라고요. 법원에서는 앞뒤 정황 그 사람의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니까요. 병원비가 필수적인 병원이면 신용카드로 써도 법원에서는 별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하필이면 개인회생을 앞두고 갑자기 임플란트 치과 비용으로 10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과소비한 티가 좀 나잖아요. 그 사람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수나 어떤 병원비로 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병원비면 무조건 된다 병원비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법원의 보정 권고를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이게 최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카드사 결제한 이용 명세서 전부 다 제출하라. 카드를 사용했든 현금을 인출했든 건당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라. 편파 변제했거나 과다한 도박 사치를 했거나 사용처를 소명하기 힘들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자,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섯 번째, 현금 출금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현금을 사용한 규모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월급 300만 원 버는데 남아있는 현금을 출금해서 그래서 나의 생활비로 썼다. 기존 채무 상환했다. 이런 것들은 오케이 문제가 없습니다. 소액의 생활비를 썼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 그러면 내가 이득 본 게 없잖아요. 현금 출금해서 옛날 거 갚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생활비를 썼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 생활비를 썼다고 주장을 한다고 사용금의 규모 자체가 너무 크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금 출금해가지고 여기저기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채무자의 말일 뿐이고 생활비를 빙자한 과소비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규모도 문제가 되지만 이걸 누가 소명해야 되느냐, 필수적인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는 걸 누가 소명해야 되느냐, 채무자가 스스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소명이 안 되면 불이익을 채무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좌에 돈을 남겨준 채로 계좌 이체나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다면 증빙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이용 내역, 이체 내역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괜히 현금으로 뽑아놨다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증빙하는 게 굉장히 난처하죠. 돈을 5만원, 10만원, 만원, 15,000원 쓸 때마다 여러분이 일일이 현금 영수증을 다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썼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법원이 볼 때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 계좌 이체하거나 카드로 쓰면 그게 훨씬 더 편리한데 굳이 현금으로 출금해가지고 들고 있다 썼다 그러면 이미 의심이 좀 되죠. 그래서 현금을 출금했는데 정당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나 그 금액이 크다거나 사기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채권번호 12번 최근 채무로 의미하는데 요거 사용처를 물어보는데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인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사용처를 어디에 썼는지 정말 생활비가 맞는지 소명하는 게 채무자한테 그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요. 소명을 못하면 채무자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불이익을 떠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드나 계좌 이체로 써가지고 내역이 명백한 것은
소명하기 간단한데 괜히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썼다 그러면 소명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합시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건 안 된다. 두 번째,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안 되지만 싸게 파는 거, 염가 매각도 안 된다. 세 번째, 편파 변제도 주의를 해야 된다. 네 번째,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현금 출금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